안녕하세요.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암호말입니다. 저자 양준일, 모비딕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저자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요. 아시다시피 팬들의 간절한 소원으로 19년 만에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가수입니다. 90년대 초 세련된 무대의 리베카라는 곡으로 활동했고 2001년에는 V2라는 이름으로 컴백하여 판타지라는 곡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무대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팬들의 강력한 소환으로 2020년 시간 여행자라는 수식어와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을 통해 음악에 담긴 메시지와 감정까지 전달하는 스토리텔러 양준일. 힘든 시절을 이겨낸 그의 생각을 나누려고 메이비, 너와 나의 아무 말을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그가 노래와 춤이 아닌 책을 통해서 전하는 진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호. 대화할 때 늘 상대방 겉모습 너머의 이면, 내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목적을 갖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때로 솔직하지 못해 멀어지곤 한다. 목적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면 서로의 암호를 해독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과하면 된다. 일단 그 사람이 내세우는 말이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암호를 해독하는 시작점이다. 암호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내게 영혼이 있듯 저 사람에게도 그만의 영혼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이게 내가 암호를 푸는 방법이다. 가사를 쓸 때 그 속에 암호를 숨기기도 한다. 판타지가 인기를 끌었을 때 가사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빨래를 걷어야 한다며 기차 타고 떠났다는 가사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묻곤 했다. 사랑하던 남녀가 헤어질 때 그 이유나 변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암호처럼 쓴 가사가 이렇게 오래도록 이야깃거리가 될지 그땐 몰랐다. 춤선. 존 트라볼타의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을 잊을 수 없다. 나는 존 트라볼타와 마이클 잭슨에게 몸으로 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중학교 때 팝핀으로 춤을 시작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댄스까지 익혔다.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유일한 동양인 학교 대표로 뽑혀 댄스 경연대회에 나가 1등을 했다. 3학년 때 다시 학교 대표로 출전해 또 1등을 하면서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지금도 나는 안무를 외우거나 특정한 춤을 추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내 몸으로 어떤 선을 그린다고 상상하는 편이다.
시간 여행자. 나를 시간 여행자라고 불러주는 건 고맙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시간 여행자다. 모두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굳이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라이프 워커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 시간 위를 걷듯 인생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 행복이란 머릿속에 그린 기대감이다. 20대에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30대에는 최소한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등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런 행복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사회가 결정한 것이 아닐까? 행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이 행복이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찾아 헤매다 보니 행복을 찾기 어렵다. 설사 찾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쫓아 헤매게 된다. 내가 찾는 행복, 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집중.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아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아들은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이를 공원에 데려가 혼자 놀게 두고 나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아이는 나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한다고 탓하기에 앞서 집중을 못하는 이유를 살피자. 아이는 집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부터 아이에게 집중해야 한다. 아이가 놀다가 아빠를 바라봤을 때 아빠도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면 안심하고 만족하지만 만약 아빠가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아이는 친구나 게임처럼 다른 데서 그 부족함을 찾기 마련이다. 이때 부모는 아이를 탓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무엇을 찾을 뿐이다. 아이를 잃기 싫다면 지금 집중하자.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햄버거. 이전엔 팬들과 꾸준히 소통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만남을 더 많이 갖기 힘들어 아쉽다. 소소한 일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브이트 활동 당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팬들과 미팅을 한 적이 있다. 그때 프렌치 프라이와 햄버거를 나눠 먹으면서 수다를 떨던 일은 두고두고 생각해도 즐거운 기억이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그 햄버거 가게 앞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된다. 누가 미팅 장소를 정하자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곳부터 말하곤 한다. 인생. V2로 활동하던 시절 노력하며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생이 강물을 헤엄치는 것이라면 물살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도 물의 흐름을 타고 열심히 팔을 저으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고 노력했다. 지금의 나는 그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헤엄치고 방향을 잡고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속도도 조절이 안 되는 방주에 몸을 싣고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매일 연습한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불안해하고 남을 탓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작은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 인기. 인기가 높아졌다고 변하고 싶지 않다. 인기가 떨어지면 또 변해야 하니까. 처음 가수가 되고 싶었을 때 유명해지거나 인기를 원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다. 춤이 좋고 노래하면서 표현하는 무대가 좋았다. 그런 나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려고 했다. 만약 인기에 연연했다면 정말 괴로웠을 것이다. 과거의 나는 인기나 대중이 느끼는 호감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누가 뭐래도 가수로서 무대에 서는 일 자체를 좋아하고 즐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보고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인기와 관심도 언젠가는 사그라지겠지만 처음 가수를 꿈꿨을 때 노래나 춤을 향한 사랑 그 자체에 집중한다면 행복한 가수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아무 말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